참 내로남불 정당답다. 말만 하면 이재명 하나비다. 이번 국감도 방탄국감이에요. 논문 표절했다고 본인이 시인했던 후보를 대통령 후보도 시켜주고 당대표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논문 표절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딱 갖다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를 보면은 민주당은 이 가관이 민주당도 지금 뭐 이 대정부 질문부터 국감까지 지금 하는 일이하고는 김건희 여사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하자 뭐 말만 하면 김건희요. 모든 게 김건희로 통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분들 뭐 김건희 잡으려고 있는 분들입니까? 뭡니까 이분들은? 어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야당 의원께서 뭐 그 김건희 여사님 장신구 가지고 뭐라 하기를 제가 5선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김정숙 여사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분 옷 브로치 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 내로남불 정당답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대통령의 이제 부인, 명부인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야당이 좀 비겁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자꾸만 대통령을 비판 못하고 더 약한 고리를 지금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게 과거에 그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 최순실, 최서원인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마치 그 비슷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적 그 어떤 분노, 비호감 이걸 계속 생산시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김정숙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그 옷과 브로치가 다 국가 예산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거는 국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돈이든 아니든 뭐 주변에서 빌린 거든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건 그렇게 비판하면서 옛날 김정숙 여사 거는 의혹이 제기됐더니 그거 공개 끝까지 안 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딱 갖다 뭐 그냥 숨겨버렸어요. 아니 그거 했던 사람들 지금 그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큰 소리로 본회의장에서 더 크게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충분히 들리도록 했습니다. 들리게. 들리도록. 그러니까요. 자기들 그 허물은 끝까지 감추면서 남의 요만한 허물은 끝까지 특검까지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그리고 김정숙 얘기냐. 여사가 혼자서 인도 간 거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그렇죠. 대통령 뭡니까? 그 마크 달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 여사님 세계 일주를 위해서 전용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막 개눈 감추듯이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다 감췄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온갖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아쉽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특검에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언론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시민들은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 중에 논문 표절 많이 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그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도 논문 표절했다. 네네 맞아요. 그게 시인했지 뭐가 않습니까? 문제냐 그러면서 아주 논문 표절했다고 시인했고 아직까지 그 논문을 그 뭐 반납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논문 표절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했다고 본인이 시인했던 그 당의 후보를 당대표로 대통령 후보도 시켜주고 당대표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인이 된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논문 표절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특검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유치하다. 유치하다. 그렇죠. 너네들에 대한 허물은 그렇게 관대하면서 이분이 김건희 여사께서는 뭐 선출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인 거예요. 뿐이에요. 공인도 아니고 공직도 아니고. 근데 그 사인의 그런 좀 한한 걸 갖고 그렇게 특검까지 하자 그러고 공인인 자기들은 본인들은 이미 논문 표절했고 음주운전도 했고 그죠? 다 했죠. 그 지금 저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그거 가지고 잘린 거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 민주당 대표는 음주운전도 했고, 논문 표절도 했고. 그렇죠. 정과가 4번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네. 제대로 좀 야당이 네. 야당다워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참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당에 대해서도 복이 없고 야당에 대해서도 복이 없고 참 국민들이 국민들 참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복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얘기했는데 또 네. 지금 국회가 또 하나 야당이 하고 있는 게 방탄이에요, 방탄. 예. 뭐 말만 하면 이재명 탄압이다, 보복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다 맞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국감도 거의 방탄 국감이에요. 네, 네, 네.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우리가 요 몇 년 전만 해도 현직 대통령조차도 네. 그 뭐 탄핵이 당하고 네. 또 수사도 받고 네. 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무시라고 그지? 글쎄 말이에요. 아, 자기들은 현직 대통령도 다 구속시켜서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 말에 좀 책임 정치, 아.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아, 하여튼 이분들의 평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은 그들만의 다 특권층이고. 평등이죠. 네, 네. 네, 참.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끝으로 이제 이제 비대위 체제,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거는 네. 역시나 전당대회, 네. 당대표 선거 언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비상체제, 특히 뭐 여당이 비상체제가 오래 가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전당대회를 저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네. 좋겠다 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년 초가 유력하지 내년 초. 않을까 내년 이런 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제 출마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 같은 경우에 지금 5선이잖아요. 네. 그 지금 당의 5선 중에서 뭐 다 훌륭하시지만 네. 뭐 저처럼 좀 젊은 5선은 좀 드문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원님이 제일 젊으세요, 사실. 제가 54살, 만으로 54살이니까. 아. 그래서 저한테 대한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 방송에 오면서 네. 서울에 있는 또 시의원 했던 분이 적극 도와주겠다. 아, 출마를 네, 해라. 네, 네, 네. 그 왜 그러냐고 보니까 좀 당이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개파를 좀 초월해서 아, 네, 네. 정말 좀 책임 정당, 책임 정치를 하고 이번에 또 당 대표가 또 공천에 또 상당히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천을 좀 깨끗하게 아, 편파적으로 하지 개파, 않는. 자기 개판 챙기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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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국민적 이미지가 조금 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깨끗하고 네. 좀 더 개혁적이고 네. 어떤 당원들을 좀 잘 챙기고 네. 좀 합리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좋겠다 이런 아, 평가들을 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원래 국힘에 몸담지는 않으셨고 옛날 열린우리당, 민주당 계열에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게 장점이 될까요? 아니면 또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글쎄요, 처칠 그 수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이 이제 당을 이제 노동당, 보수당 그렇죠. 다섯 옮기셨었죠. 번 옮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아, 네네. 처칠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까지 했던 분이요. 엘리자베스 여왕 전에 네. 국장까지 그 정도로 나라에서 인정받은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제 신념은 당보다도 네. 국민과 또 올바른 정치에 제가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저는 한 번도 20여 년간 정치를 하면서 어느 개파에 소속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예, 네. 그게 저한테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는 가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151석은 가져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 점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어느 당대표가 좀 더 가감한 결단력을 통해서 그렇죠. 151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확장성을 더 보여줄 수 예, 있고.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좀 부족하지만 네. 제가 감히 네.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런 표현이 있듯이
제가 상대를 좀 잘 알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민주당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또 중도층에 있는 네. 또 젊은 층도 좀 우리 쪽으로 많이 네.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합리성과 좀 실용적인 그런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기대가 갑니다. 네. 제가 꼭 150안석 만들어내겠습니다. 아, 네. 야, 여기서 바로 그냥 출마 선언하시는.